김무일 TV.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문화재의 자존심이자 불후의 명작인 세안도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세안도의 탄생은 추사 김정희가 북경을 다녀온 뒤 평생 소동파 선생의 글귀를 가슴에 품고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온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목이 된 늙은 소나무가 비스듬히 담장에 기대어 있는 모습. 인걸은 간데 없어도 고송청백의 절개는 변함이 없다는 시구인 고송원 내정기호가 바로 그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추사는 청나라의 실학파 자료와 그림 서적을 섭렵하며 학문에 매진했습니다. 특히 장경 화백의 국조화 직록을 평생 곁에 두고 아끼며 감상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는 국조화 직록을 우리 실정에 맞게 번역하고 직접 제목을 수정했으며 중요한 대목에는 꼼꼼히 주석을 달아 탐구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장경 화백의 화풍을 자신의 그림 세계의 로망으로 여겼던 추사는 그의 저술을 자신의 문집에 수시로 인용했고 간송미술관이 소장한 장포산첩 또한 어렵게 구해 탐독했습니다. 제주도 유배지에서도 이 화첩을 곁에 두고 감상했던 추사는 노년의 병이 깊어지자 이 화첩만큼은 누구에게도 보이지 말라는 간절한 유언을 남길 정도로 아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제자 소치 허련으로부터 붓에 먹을 진하게 묻혀 찍어내는 초묵법을 배웠고 이것이 훗날 세안도를 완성하는 핵심 기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역관 이상적은 추사로부터 세안도를 건네받은 뒤 초의선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추사의 특출한 화법과 그가 타지에서 겪은 인고의 세월에 대해 눈물 어린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자에게서도 배울 점을 찾는 용기도 대단하지만 변방 중에 변방인 제주도에서 홀로 귀양살이를 견뎌내야 했던 그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세월이 흐른 지금 되돌아봐도 권력과 부귀영화를 쫓는 인간의 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는 죽는 신용까지 하며 따르다가도 쓸모가 없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등을 돌리는 배신 행위가 현대의 씁쓸한 현실이기도 하죠. 이런 세태 속에서 세안도가 갖는 가치는 단순히 예술작품을 넘어 인간관계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배움을 마치면 인연을 한낱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치부하는 오늘날 과연 진정한 사제지간과 인간적인 도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제자 이상적은 달랐습니다. 추사가 모든 관직을 잃고 죄인이 되었을 때 모두가 연루될까 두려워 등을 돌렸지만 이상적은 끝까지 스승을 섬겼습니다. 이상적은 위험을 무릅쓰고 청나라를 왕래하며 당시 귀한 서책 120여 권을 구해 제주도의 스승에게 꾸준히 보냈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책이 일일이 손으로 베껴 쓴 필사본이었기에 귀한 서적 한 권은 웬만한 집 한 채 값과 맞먹을 정도로 고가였습니다. 먼 바다 건너온 서적에 담긴 것은 책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변함없는 예정과 새로운 학문을 전하고자 했던 그 정성이야말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마음일 것입니다. 180년 세월 동안 세안도가 겪어온 운명은 추사의 일생만큼이나 파란만장했고 그 소장 과정에도 수많은 사연이 얽혀 있습니다. 이상적의 손을 거쳐 제자 김병선, 아들 김준학을 지나 한말의 권세가이자 민영이 가문으로 세안도는 흘러가게 됩니다. 이후 민규식을 거쳐 추사 연구의 대가인 후지스카 치카시 교수가 수집해 1943년 일본으로 반출되자 서예가 소전 손재영 선생이 거금을 들고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전쟁 중 도쿄는 매일 공습으로 위태로웠지만 손재영 선생은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후지스카 교수의 집을 찾아가 세안도를 돌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후지스카 치카시는 누구보다 추사를 흠모했던 학자였습니다. 과연 그와 추사의 연결고리는 무엇이었을까요? 1926년 경성제대 교수로 부임한 그는 추사의 예술에 완전히 매료되어 서울과 북경을 오가며 열정적으로 추사의 유품과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20세기 서예의 거장 소전 손재영 선생은 1943년 태평양 전쟁의 화마 속에서 목숨을 걸고 일본으로 건너가 세안도를 찾아오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끈질긴 집념에 감복한 후지스카 교수는 내가 졌다. 당신이 나보다 더 이 작품을 사랑하니 가져가라며 아무런 대가 없이 소중한 그림을 내어주었습니다.
그 후 며칠 지나지 않아 후지스카 교수의 집은 공습으로 전소되었고 그가 평생 모은 모든 수집품이 잿더미가 된 가운데 세안도만이 기적처럼 살아남았습니다. 손재영 선생이 세안도를 들고 귀국했을 때 위창 오세창 선생은 그 노고를 극찬했습니다. 포탄이 쏟아지는 가운데 목숨을 걸고 이 귀한 국보를 되찾아온 소전의 애국 정신과 문화재 사랑은 이 나라의 앞날에 길이 빛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추사의 일생만큼 곡절 많은 사연을 지닌 세안도. 하지만 1958년 정치에 입문하며 선거자금이 필요해진 손재영 선생은 눈물을 머금고 이 작품을 저당 잡히는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후 세안도는 개성의 갑부 손세기 선생의 소유가 되었고 아들 손창근 선생이 대를 이어 보존해 오다가 2011년 많은 유물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탁하게 됩니다. 7년이 지난 2018년 기증식에서 손창근 선생은 다른 유물은 다 맡겨도 세안도 하나만큼은 섭섭해서 참아 놓을 수 없었다는 고백으로 그 애틋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평생 문화재를 지켜온 이들의 숭고한 정신은 우리 역사의 중요한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결국 손창근 선생은 나 대신 이 귀중한 국보를 길이 잘 보관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아무런 조건 없이 세안도를 국가에 기증하였습니다. 인삼무역으로 크게 성공했던 개성상인 손세기 선생은 일찍이 고향에서부터 근검절약을 철칙으로 삼았지만 고서와 수집에는 돈을 아끼지 않은 진정한 애호가였습니다. 2018년 아버지의 뜻을 이어 200억 원의 유물을 기증한 손창근 선생의 부자지간 선행은 현대판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모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손세기 선생은 이미 1974년에 서강대에 200여 점의 고서화를 기증하며 문화재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셨습니다. 아들 손창근 선생 또한 2008년 영구기금을 기부하고 2012년에는 용인의 200만 평 산림을 국가에 헌납하는 등 대를 이은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오늘을 사는 지성인들에게 삶을 어떻게 품위 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에 대한 선의가 무엇인지 큰 울림을 줍니다. 끝으로 세안도는 글자 그대로 차디찬 한겨울을 표현한 우리 문화재 부루의 명작입니다. 추운 시절의 옛정을 그리며 완성된 추사의 세안도는 180년의 역사를 돌고 돌아 마침내 온 국민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국보가 우리 국민의 것이 된 오늘 다시 한번 작품의 숭고한 뜻을 담은 옛글을 음미해 봅니다. 날이 추워진 다음에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절개를 알 수 있다는 공자의 말씀처럼 고난 속에서 변치 않는 세안도의 정신을 직접 마주할 특별전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세안도 이야기를 마칩니다. 김무일 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